자, 이제 스탠드 위쪽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회전하실 때는요, 앵글 스냅을 꼭 켜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편합니다. 모델링 하실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편하다는 거. 자, 여기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 크기를 주고요. 쭉 뽑아서 로테이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조금 이제 길다 싶으면은 폴리로 컨버트를 하셔가지고요, 이 버텍스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좌표계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가운데 밑에를 버텍스를 다 잡은 다음에 스케일을 사용하면 되게 편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맞춰 주시고요. 물론 얼라인을 사용하시면 바로 작업을, 축이 이쪽에 가 있죠.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줄은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이제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요거까지 하시려면은 또 언랩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상당히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선으로만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잡고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드는 잠시 끌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이제 그려 주시는데, 일단은 스무드와 스무드로 체크를 해 주시면요, 되게 유연한 이런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요 어쩔 수 없네요. 코너와 코너로 놔서 일일이 사용자가 편집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직선, 직선. 이렇게 뒤쪽으로 보이지 않게 타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쪽 뒤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버텍스를 켠 상태에서, 자, 일단 전체를 다 잡고요. 자, 스무드, 배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모양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곡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필요 없으면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께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께는 바로 그냥 Enable in 렌더러, Enable in 뷰포트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enable 두 개를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렌더러를 체크해 주셔야지 그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정도 두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를 이쪽으로 좀 뒤쪽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둡나요? 자, 일단은 요 회색 재질로 이제 잠시 넣어보고, 네,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네, 뒤로 옮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매핑만 네, 해주면은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주고 나서 요거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폴리로 컨버트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재질을 이제 넣어 주는데, 자, 이걸 잠시 꺼내 주고요. 이 색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해서요, 색을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사인 하고요. 자, 여기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어사인 하고 비트맵. 자, 그리고 사진을 가져옵니다. 어사인 미려보기. 자, F3. 자, 여기 색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 바탕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이대로 모델링을 하시면 편한데, 자,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자, 요 재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스탠드니까, 자, 이름을 쓰고, 요 디퓨즈 있잖아요. 요 디퓨즈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창을 열어 놓으세요. 그럼 여기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이 스포이드는요, 그 각 이미지에 있는 그 색상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신기한 기능이죠, 얘가. 이왕이면 요 아래쪽에 있는 색으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사인을 눌러주고요. 여기도 어사인 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요 재질만 따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아이디를 설정해서 그 항아리 그 도자기 매핑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요 아이디를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이 아닌 엘리먼트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구도 다 같은 재질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엘리먼트 단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일단 100으로 올려주고요. 그래서 약간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흰색. 네. 그리고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살짝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얼라인 재질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아이디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디를 써서 적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걸 또 다시 추출해 주면요, 그 아이디가 또 이렇게 살아 나와요. 자, 이건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나무의 재질이니까 어사인 하시고, 그 다음에 디퓨즈에 가서 자, 비트맵. 그래서 요 나무를 얘랑 좀 어울릴 만한 나무를 선택을 해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어사인 눌렀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UVW 맵을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박스 형태. 네,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려면 이거 눌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좀 확대를 해보면은 그 맵이 좀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타일이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여기다가 타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를 보면은 네, 선명해진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 UVW 맵을 이렇게 확장하시게 되면은 기즈모가 있어요. 요거를 그 회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3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이 3으로 들어가주면 좋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요. 자, 6 곱하기 4로 예, 늘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재질을 이렇게 추출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를 별도로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물체를 선택을 해서 어디에서 폴리곤 단위에서, 그쵸? 또는 엘리먼트 단위에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하고 나서 나중에 그 스포이드로 이렇게 픽업을 찍어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이디가 자동으로. 네, 그렇게 해서 또 관리가 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고요. 여기 재질은 요걸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왕이면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원래 얘랑 또 어태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 다시 폴리로 가서 네, 어태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물어봐요. 재질을 유지를 하면서 예, 같이 어태치 하겠느냐.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어태치가 적용이 끝나면 항상 어태치는 비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무의 재질인데, 자, 요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어사인. 예. 자, 그리고 요거만, 별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UVW를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박스로 바꿔주시고, 타일을 올려줍니다. 얘는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6까지 올려줬습니다. 렌더링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흐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예, 이 타일을 더 올려 주십시오. 더 선명하게. 네. 그리고 여기도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지금 좀 상당히 적은데, 그럼 똑같이 7, 7, 7. 응? 잠시만요. 예,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요걸 올려주니까, 네, 이쪽 방향이 들어가서 요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1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자, 여기도 요 나무 재질이잖아요. 자, 어사인.
그리고 나서 UVW 맵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어콰이어가 있어요. 어콰이어는 그 다른 데에 매핑되어 있는 그 매핑 좌표 코디네이터 값을 이렇게 카피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콰이어를 눌러주시고 얘를 찍어주세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이 u타일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똑같이.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그 다음에 UVW 맵. 네, 여기를 찍어 와서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거는 언제든지 옮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옮기시려면 기즈모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이쪽에 와 있네요. 자, 핏. 네, 조금 좀 맞춰줄게요. 네, 여기도 살짝 좀 선명하지가 못한데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15 정도, 13 정도로 넉넉하게 줬습니다. 여기 약간 좀 약간 흐물건하게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좀 UVW 맵을 줘서 어콰이어 다시 오케이. 네. 그리고 핏. 지금 네, 죄송합니다. 요거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핏을 지금 제가 얘네들이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오브젝트는 그냥 좀 다른 금속 재질로 그냥 적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폴리로 다시 한번 컨버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요 물체들을 다 잡고요. 자, 그냥 금속 재질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메탈. 자, 또 리플렉션 옆에 눌러주고 비트맵. 그래서 요 크롬 재질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빠져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폴리로 컨버트.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컬랩스 올 하셔도 돼요. 결과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또 여기 또 잡아주고요. 메탈 재질로 넣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이 기즈모가 자꾸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폴리로 컨버트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더 이상 뭐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폴리로 바로 그냥 컨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로 바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도 그냥 금속 재질로 똑같이 이걸로 그냥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됐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요. 자, 렌더링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자, 렌더링 사이즈는 여기 렌더 셋업 눌러주시고요. 단축키는 F10이죠. 자, 락 걸어주고, 그 다음에 1024, 제 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렌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됐는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살짝 떨어뜨려서 아주 약하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왕이면은 뭐 그림자까지 넣어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 좀 어떤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다시 G 눌러서 네, 이렇게 꺼냈습니다.
일단 바닥이 필요하겠죠. 바닥을 넣어주는 이유는 네, 그림자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크게 네, 이렇게 큼직하게 해주시면 돼. 스퀘어를 체크하시고요. 큼직하게. 물론 이렇게 그 책상에 올려져 있는 듯한 예,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연출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라이트 설치는 아주 간단한데요. 자, 지금 하는 조명은 그냥 일반 그 스탠다드 조명이에요. 어떤 렌더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렌더링 하는 거니까 네,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라이트 패널이 있어요. 자, 그거 눌러 주시고 자, 스탠다드. 자, 그 다음에 타겟 스팟. 그럼 여기가 조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클릭 쭉 빼와 줍니다. 이렇게.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빛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넣어버리면은 물체가 앞쪽에 있으면은 그 어둡게 나오겠죠. 그래서 모티파이를 간 다음에 자, 일단 그림자를 체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요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인텐시티 컬러 어테뉴에이션을 보시면은 요거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니어는 빛의 조명에 있는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 파라는 거는 조명이 끝나는 곳에 이제 먼 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또 다시 이제 보면은 니어도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파에도 스타트가 엔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으로 제가 비유를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니어의 이제 스타트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0살, 네, 0살에서 이제 빛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점점 이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20살, 사람으로 따지면 20대가 딱 됐을 때 이제 왕성한 시기가 보이죠? 요때 이제 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막 한참 환하죠. 이렇게 막 환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빛도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이제 어떤 노화로 인해서 이 정도면 나이를 먹으면은 좀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대략 한 70대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명이 이제 죽어가는 곳, 네, 좀 약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엔드라는 거는 이제 빛이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지점. 예, 사람으로 따지면 뭐 요새 이제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졌으니까 한 100세로 해볼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의 어테뉴에이션만 이렇게 켜주세요. 그래서 빛이 소멸되는 부분에 유주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스타트를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와야죠. 빛이. 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그라디언트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일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빛이 밝으면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포트 파라미터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 핫스팟과 폴로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빛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좁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밝은 하늘색 쪽은 아주 선명한 곳이에요. 자,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명이 움직일 때마다 얘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를 해줄 수 있는 게 링크밖에 없어요. 링크. 그래서 이 조명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쵸? 이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떨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움직일 때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 이 타겟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가 않는데 자, 요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타겟을 꺼주세요. 이렇게 타겟.
요 타겟을 꺼주시게 되면은 조명 끝부분에 있는 타겟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실 때, 자, 요것도 보이게 할까요? 네. 여기, 쇼 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항상 이 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끈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 바닥의 재질도 예, 넣어주고요. 자, 여기 이게 조명이 여기 숨어 있어서 이게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왼쪽 상단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바꿔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네, 잠시 그림자를 끄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림자를 체크하면은 네, 좀 아주 어두운데, 자, 지금 빗줄기가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조명이 약하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죽어가는 곳에 조명이 여기 이제 닿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인텐시티에 와서 이 멀티플라이어를 올려주게 되면은 밝아질 거예요. 자, 일단은 1로 내려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옴니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뷰도 예, 잡아주시는데 카메라는 여기 있죠. 자, 카메라가 다 해볼게요. 자, 타겟을 눌러서 자, 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C.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움직여서 뷰를 예쁘게 네,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 카메라의 타겟은 요 가운데로 오면 좋거든요. 그럼 여기 다시 올 바꿔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위치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해줍니다. 네, 약간 밑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위에서 바라보게 구도를 찾아줍니다. 구도는요, 카메라를 선택하면 여기 그 오른쪽에 카메라에 대한 그 아이콘이 떠요. 그럼 여기 보면 그 올빗이 있거든요. 이 올빗은 이렇게 뷰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리고 여기 둘리 카메라는 예, 줌인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줌인 줌 아웃.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가 됐을 때는 Shift F를 반드시 눌러서 카메라의 뷰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카메라에 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Show Safe Frame이 뜨거든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조명을 또 아까 옴니라이트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림자를 또 체크하고요. 자, 렌더. 자, 레이트레이스로 잠깐 바꿔볼게요. 조명이 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지금 전체에 환하게 이제 비치게 되는데 그림자의 위치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카메라를 그림자가 애매하네요. 설치할 곳이.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조명이 나는 여기만 좀 비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옴니라이트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Far Attenuation의 Use를 키고요. 이렇게 빛이 죽어가는 곳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네, 좀 아주 어둡게 보이죠? 조금 더 원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주변이 어둡죠? 네, 카메라 뷰를 자꾸 선택을 해서 렌더링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렌더 셋업에 와서 여기 그 자물쇠가 있거든요. 요 자물쇠를 눌러 놓으면은 언제든지 어느 뷰를 선택을 해도 카메라 뷰가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 조명을 필터를요 라이트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작업하실 때는 다시 P 눌러줍니다. P. 그러면 퍼스펙티브로 이제 바뀌게 되고, 실제 렌더링 할 때는 C 눌러주시고, 작업하실 때는 다시 P. 예, 수정할 때. 네, 그렇게 하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그림자가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림자를 끄면은 여지없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여기 얘네들을 다 가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갓, 네, 스탠드 갓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래서 요 조명을요 다시 선택을 해서, 자, 그림자는 일단 섀도우 맵으로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익스클루드를 해서 이 조명을 제어를 할 건데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갓, 네, 요 조명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익스클루드는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조명에서 빼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해주고, 네,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죠. 여기에 그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이 가려져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빛이 좀 상당히 세긴 한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움직여서 네, 이 정도만 살짝 약하게 처리를 할게요. 네, 보이죠? 너무 약하면 좀 그렇고, 그러면 여기 멀티플라이어를 올려주시면은 예, 빛이 세집니다. 이렇게. 엔드도 조금만 설정해 줄게요. 네, 부드럽게 처리하시려면은요, 그 핫스팟과 이 펄러프의 간격을 이렇게 많이 제어를 해주시면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게 어둡잖아요. 이렇게 빗줄기까지 예, 넣어주면 더 리얼한데요. 자, 이왕 거, 네, 계속 그냥 해볼게요. 자, 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자, 이거, 자, 여기 애드가 있습니다. 좀 조명이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애드를 눌러주시고, 볼륨 라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예, 원래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요. 자, 빗줄기가 보이죠? 상당히 강하네요. 셋업에 들어가서, 자, 덴서티가 있습니다. 자, 익스폰텐셜. 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묽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덴서티. 좀 약하게. 예, 좀 약해지죠? 여기서 약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DK라고 있어요. DK는,
요것도 이제 감소 효과인데, 인버스는 한 2배? 예, 2배 정도로 약해져라. 인버스 스퀘어는 4배 정도로 약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덴서티를 다시 5로 올려놓고, 네, 그러면 인버스만 적용해 볼게요. 그쵸, 이렇게. 그쵸? 자, 바닥에 안 나오니까 조금 약한데, 그러면 폴로프 말고 여기 엔드 있잖아요. 엔드를 조금만 더 내려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거. 예, 이런 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그 볼륨 라이트라고 합니다. 볼륨 라이트. 자, 색상은 언제든지 여기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또 묽게 해볼까요? 3 정도. 예쁘죠? 여기에 참고로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뭘 해볼까요? 주전자를 하나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빗줄기가 막 보이죠? 네. 그래서 모델링을 원래 이제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거 만든 김에 이제 조명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좀 재밌게 이제 해주시고 렌더링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그 스탠드를 가지고 네, 모델링과 이렇게 조명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약간 긴 시간이었는데, 네, 장시간 동안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다른 또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